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17년치를 잘 기억을 못했고 장난감 차남을 헷갈린 것은 저희들이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의원님들께 정정 자료를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게 차남 얘기가 장남과 혼선이 돼서 나갔다. 그래서 장남의 경우는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기여자 전형은 우리 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국위선양자의 그 연세대학교의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조, 근조 훈장, 무공 훈장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그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 근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학생의 선발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계속 공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발은 뭐에 의해서 됐냐면 학점이라는 것이 이제 내신과 수능, 그리고 각종 영어 시험을 6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자, 후보자님 평가했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예, 정리 좀 네,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예. 기회를 주시면 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후에 또 빠지셨어요. 자, 일단은 후보자님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또 저거 하실 거니까 답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저한테는 소리 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그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12.3 비상계엄을 거쳤어요. 제가 후보자님 과거 발언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 후보자님의 과거가 후보자님의 지금 현재를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도의 정치행위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진관 판사 법정 선고 판결문 보셨어요? 네, 사실 예, 현재 12.3 탄핵 판결문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23년 받았어요. 그렇죠? 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명확히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저희들을 내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민주당은 혹은 다른 야당 합쳐서 이 의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비상계엄은 지속되고 독재로 연결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근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국민들은 다 일일이 판단하시고 그 새벽에 다 나오셨을까요? 왜 국회를 지켜주시려고 했을까요? 지금 후보자시잖아요. 헌법 제7조.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공직자가 그걸 일반 국민보다 판단을 못하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위기는 보셨어요? 위기는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파, 당파성에 매몰됐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당파와는 이제 절연을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과거에 했던 발언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혜원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그 당파성이 매몰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5년 받았어요. 45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체포방해를 오히려 동조하려고 가셨어요. 그 당파성 여전히 그 당파는 그 당파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이혜원 후보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런 진정으로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 사과하신 것처럼 그런 사과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덕수 이진관 판사 판결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네, 예, 그걸 규정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집합범 중에 하나, 공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해서 23년, 15년 구형을 했는데 2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진중하게 판단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한덕수 그때 탄핵 때나 한덕수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 당파에 의해서 사과를 사과를 한 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원 후보자가 말하는 그 당파성, 정파성에 매몰됐다. 근데 그 정파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혜원 후보자는 그 당파, 정파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불법 청약에 대해서 여기도 후보자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뭐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니 무슨 교통카드니 출입 기록이니 이런 거를 굳이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악 가능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이 얻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해서 로또 청약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과정의 공정이에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부양가족 수가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 기간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하고 이건 다 만점을 받으셨으니까요.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를 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보면 전세권을 이미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생계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며느리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청약하는데 에 의해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만 독특하게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자, 전입 신고할 때와 온 가족이 또 전입 신고를 하죠. 며느리가 또 나가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남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5명이 다 이주를 했거나 아니거나 전력 사용량이 특히 여름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장남이 전출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 원페타스에서 이쪽으로 전력 사용량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이전과.
그래서 마치 5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게 가스 기록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 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혜원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 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네, 8월, 9월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은 한 23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8월은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보시면 8월과 9월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5가족이 어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삿짐은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 이사를 했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께 다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삿짐 계약서를 보면 네. 네. 사실 저희는 식사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재도구를 가지고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이 되면 146으로 급격해져요. 24년 12월. 그런데 8월, 9월은 8부밖에 안 돼. 그러면 전력 사용량하고 가스 사용량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주장을 제가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됩니다. 근데 가스는 여름에는 의원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9월에 예. 네. 의원님 저희는 9월에 그 용산을 떠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밖에는 저희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영환 의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뭐 기자가 저한테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자료를 안 원펜타스 관련돼서 자료를 안 내실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은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사이가 원만해져서 같이 산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냥 기자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 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